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보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 하후 상박식 개혁안을 27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영식의 노래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나 그대를 사랑해요. 그 마음을 엮어놓고 사랑의 말 속삭여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나 그대를 사랑해요. 그 마음을 엮어놓고 사랑의 말 속삭여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나 그대를 사랑해요. 그 마음을 엮어놓고 사랑의 말 속삭여요.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보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 하후 상박식 개혁안을 27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 안과 비교해 새누리당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어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를 줄이기로 한 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된 이후 재직기간과 급여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으나 새누리당은 연금액을 최근 3년간 전 공무원의 평균 소득과 개인의 재직기간 평균 소득을 50%씩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2006년에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하면 정부 안과 비교해 11만 원이 줄어든 173만 원을 받게 되나 같은 해에 임용된 9급은 수령액이 6만 원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80년까지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을 334조 원 절감하는 정부 안과 비교해 새누리당 안은 100조 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안은 퇴직자들이 내도록 한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누구나 똑같이 연금액의 3%씩 부과했지만 새누리당 안은 연금액을 상중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기여금을 각각 4%, 3%, 2%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조정했다. 정부안은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늦춰 2033년까지 65세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추어 2031년까지 65세에 맞추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재직기간 상한도 40년으로 연장해 현재보다 더 오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다만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월급의 7%에서 10%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2026년까지 1.9%에서 1.25%로 내리며 2016년 이후 신규 채용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율과 지급률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은 정부안과 같다. 이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늘어난 9,231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급받는 연금 총액은 15%가량 줄어든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 안은 하후 상박구조가 아닌 하박 상박구조의 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또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에도 징역 15년에서 30년형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로 배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던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타실과 3층 기관부 선실 앞 복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리다 해경 경비정을 통해 배에서 탈출한 나머지 선원 9명에게도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과 생존자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긴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했다면서 퇴선 안내 방송과 조치만 있었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총책임자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장이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대기 방송 후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하는 등 가장 무겁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퇴선 후에도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으며 허위 준술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께 반성하며 사죄한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잊지 않겠다면서도 살인의 고의 같은 것은 생각한 적 없고 당시 정신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이 없었다.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고 변명했다. 선원 15명 중 2명은 최후 진술에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재판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60여 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선원 4명 중 이 선장에게만 사형이 구형됐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정부가 30일 열자고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26일 새벽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국방위 서계실 명의로 우리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 살포 계획은 무산됐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의 대북 전통문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미 남북이 개취에 합의하고 우리 측이 일시와 장소를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은 공식 매체를 동원하는 등 여러 차례 걸쳐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차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감안해 해당 단체에 신중한 처사를 요청했으나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 갈등으로 격화하며 정부의 말발이 먹혀들지 않는 실정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화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접경 주민들에 대한 안전상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셈이다. 27일 IMF의 201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급등할 경우 한국 국내 총생산 GDP는 쇼크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0.9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에 휩싸이면 한국의 성장률이 3% 초반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 3.9%로 잡고 있다. 로메인 듀발 IMF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팀장은 한국은 금융 부문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고 실물 경제 부문은 대미국 수출 둔화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 성장률은 0.86%포인트, 아세안 5개국은 0.85%포인트, 중국은 0.7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에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시사하자 미국 장기금리가 단기간에 1%포인트 상승하고 신흥국 시장은 자금 이탈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 역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앞으로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문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는 분위기인 만큼 연말 정도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도연아의 호전몽.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여야가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특별법 통과 뒤 추후에 협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선 특별법 처리 후 특검 선정 유족 참여 논의 방식으로 분리 처리하자는 것이다. 유족들도 진상조사위를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양보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이달 말까지 꼭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와 특검 후보군 추천 문제를 분리하기로 했다며 진상조사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합의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유족들을 만났을 때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족들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일단은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해 투트랙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유족들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별법과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지금은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 진상조사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를 보장하는 게 안 됐다 해서 특별법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인물이 특별검사에 선임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상조사위 구성과 활동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8월 7일 특별법 협상을 통해 여야가 각각 5명씩, 대법원과 변협이 각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씩 총 17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선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법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됐고 협상의 완성도가 올라갔다며 다만 유족이 추천하기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추천할지와 조사위원장, 사무처장 분배 방법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달 말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 달부터 다시 특검 후보군 추천과 관련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28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바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3개의 세월호 후속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해양경찰청 해체 여부 등 정부조직법의 주요 쟁점을 아직 타결짓지 못했다. 또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단원과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 유족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방안과 부위원장을 새누리당이 임명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경근 대변인은 이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유족총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새누리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이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역대 내각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나 고령의 위안부 54분이 여성으로서의 한을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아베 총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필설로 닿을 수 없는 힘든 고통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양국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는 한 당분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부키 분메이 일본 중의원 의장의 초청으로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부키 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을 만났다. 한일 인사들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관계 정상화에 모두 공감했지만 위안부 문제 해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되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이 성숙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쯤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6.25 전쟁 이후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작권 전환을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수 내부의 영혼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진성준 의원도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며 군사주권을 외국 군대에 헌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 위협이 높아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두둔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옹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한미연합사와 미 2사단 210 포병 여단의 현 위치 잔류는 해당 지역 도시계획에 차질을 주고 변경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며 국회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잔류 문제는 군사당국 간 합의여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소형화 여부는 확인된 바 없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탄도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그렇고 그런 사이. 새파란 하늘 쨍쨍 해가 떴네. 어저께랑 날씨는 같지만 똑같은 느낌은 아닐걸. 네가 여태껏 두려워왔던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을걸. 그렇다고 마냥 울먹울먹거릴 것만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네가 그렇게 원했던 나잖아. 네가 여태껏 바래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 한 개 한 개 이루어질걸.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를 마.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자다가도 딴 생각은 마. 왜냐하면은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를 마.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자다가도 딴 생각은 마.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올 들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3,000제곱미터 이하 병원, 소공연장, 학원 등과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등도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 안정망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가 집단에 국내 주요 재난위험시설, 보험가입 현황 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의뢰한 상태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등 26종. 문제는 이런 의무보험 대상이 대형시설에 한정됐고 보장도 화재 등 특정보험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 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대형기관 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을 모두 의무보험에 포함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인 가입 기준을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 역시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 방식이 적용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으로 대물배상은 위험도에 따라 2천만에서 1억 원으로 차등 설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또 세월호 참사 때 승무원 중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점을 감안해 재난 시 고객뿐 아니라 임시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도 손실한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의 절반은 벤처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7일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 130개 가운데 48.5%인 63개가 벤처기업이고 최근 5년간 1회 이상 1위를 차지한 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93개로 49.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기계, 제조, 자동차가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음식료, 섬유, 금속 등의 순이었다. 창업 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까지 평균 14.6년이 소요됐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 6.3년으로 가장 짧은 반면 기계, 제조, 자동차는 16.2년이 걸렸다. 창업 5년 이내 1위를 달성한 벤처기업도 18개였는데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및 금속 가공 등이 3개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이 4.5%, 수출 비용은 36.1%로 벤처 천억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높았다. 수출국은 평균 31개 나라며 100개국 이상 수출하는 기업도 8.5개 달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중국의 추격과 한국 제조업의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력 격차는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짧다. 겨우 1.9년 앞서 있을 뿐이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와 일본의 격차는 3.1년이나 된다. 여기에다 일본은 엔저 정책을 등에 업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우리 제조업이 중국의 기술력, 일본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이다. 유엔이 집계하는 국제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00년 12위에서 2010년 4위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중국은 23위에서 7위로 더 높이 뛰었다. 제조업 경쟁력 격차가 10년 만에 11계단에서 3계단으로 좁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제품 성능보다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아이리버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아이리버는 mp3 플레이어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며 뛰어난 제품 성능과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정작 최우승자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애플의 아이튠즈였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했다. 이어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산업 주도권 유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정희송의 노래 듣겠습니다. 못 잊을 사랑. 나를 잊은 난 벌써 잊혔나 아직도 사랑은 가슴에 남아있는데 잊으려 지우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커가는 그리움 이토록 못 잊을 사람 왜 내가 보낸다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걸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가지 마 매달릴걸 후회하는 바보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이토록 못 잊을 사람 왜 내가 보낸다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걸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가지 마 매달릴걸 후회하는 바보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하늘이 무척 맑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볕이 좋기 때문에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꽤 춥기까지 했는데요. 서울은 2.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처음으로 첫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천안과 거창 지역은 올가을 처음으로 얼음이 열기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 사이가 되겠고 광주, 대구, 부산 등은 21도, 제주 20도, 대전, 강릉 19도, 서울과 세종, 청주 등은 18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밤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볕이 좋아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내일도 계속 이어지다가 내일 밤 구름량이 늘 것으로 보이고 목요일 밤 늦게 전라남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오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주말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과 제주도 산간 지역은 건조주의보도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7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인 오늘 하행선 열차 중에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가 오전부터 다소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이 구간은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1시 열차의 좌석이 매진됐고요. 때문에 오후 12시 열차부터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중앙선의 하행선 열차도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0시나 11시 때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또 하루 열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경부선 역시 오후 6시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KTX 열차에는 좌석 구하시기가 다소 힘겹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인 오늘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좌석 구하시기 대체로 편안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평일답게 전반적으로는 예밀이 낮습니다. 이 시간 현재 여수 엑스포역이나 안동 그리고 군산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매진된 열차 없이 대부분의 열차에 100석에서 200석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경부선과 호남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오후에 출발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지금은 좌석 예매하시기 전반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경의선 구간에 화전과 행신역 사이에 강매역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으니까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수라입니다. 도시의 거리. 여기는 도시의 거리 그대를 처음 만난 곳 우리들은 오늘 밤도 함께 있네 여기는 낭만의 거리 불빛이 흘러내리고 우리들은 먼 나라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범 팽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낫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성주 경기청 형사과장은 사고는 직사각형 형태인 환풍구를 세로로 지탱하고 있는 2개의 부재 중 좌측 부재가 꺾이고 이와 맞닿아 있던 가로 부재 용접부가 끊어지면서 붕괴돼 발생했다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 용접 불량,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 시공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붕괴된 환풍구는 세로 부재 2개 위를 가로 부재 1개가 지나는 직사각형 형태로 덮개 13개가 그 위에 있는 구조로 시공됐다. 부재 3개 중 세로 2개는 일체형 강관으로 시공됐지만 가로 부재는 짧은 강관 3개를 용접으로 이어붙였다. 경찰은 가로 부재 좌측 3분의 1 지점의 용접 부분이 환풍구 위에 있던 관람객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휘어져 꺾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환풍구 덮개를 지탱하는 L자형 테두리 받침대도 부실 시공됐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하면 덮개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 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 너트 결합부 40곳 중 9곳은 부실하게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2곳은 너트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측편 테두리 받침대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먼저 결합하니 왼쪽으로 갈수록 벌어져 받침대와 덮개 사이 공간이 생겼다며 볼트와 너트 위치가 맞지 않는 곳은 용접으로 대강 마무리한 흔적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감리사 관계자들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27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이 피해를 본 성범죄는 1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육군 27사단 소속 여군 신모 중위는 2010년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군 당국은 심 중위가 상관인 이모 소령으로부터 성군기와 관련된 가혹 행위를 당한 정황이 추정된다고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이 소령은 심중위를 압박해 주말에 단 둘이 등산을 하곤 했으며 심중위의 장기 복무와 관련해 내 바지가랑이에 매달려라 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 소령이 인사권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중위가 목숨을 끊은 후에도 군대 내 성군기 관련 사고는 달라지지 않았다. 27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이 피해를 본 성범죄는 173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초급 간부였다. 부사관급인 중사 하사가 121명인 반면 원사 상사는 1명에 그쳤다. 일반 장교도 마찬가지다. 피해자 46명 중 1명만 영관급 장교였을 뿐 나머지 45명은 위관급 장교였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점을 보면 전체 사례의 90%는 피해자가 장기 복무의 전원을 앞둔 시기라며 인사평정권자인 중견 간부가 진급 또는 장기 복무를 빌미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여군의 성희롱 피해 평균은 11.9%다. 그러나 중령 진급 시점, 대위 및 중사 진급 시점, 장기 복무 결정 시점 및 대위 4, 5년 차는 이를 상회했다. 실제로 지난해 자살한 육군 15사단 소속 오모 대위도 임관 후 4년 차로 장기 복무 전원을 앞두고 있었다. 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상관인 노모 소령은 잠자리 한번 하면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현직 사단장이 체포될 정도로 성군기 사건에 대한 군의 방침은 강경해졌음에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12건에 불과했던 성군기 사건은 2011년 22건, 2012년 44건, 2013년 50건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45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군의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대 내 성폭력 방지 교육은 부사관과 초급 간부만 맡고 있다. 영관급 이상 중견 간부는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군에서 벌어진 성군기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관인 경우가 80.3%에 달했다. 손 의원은 심중위 사건의 전모가 자살 4년 뒤에야 밝혀졌을 정도로 현재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진급과 장기 복무 전환 시점에 놓인 여군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신종 다단계 부동산 사기로 서민 614명이 68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업자 권모 씨와 이모 씨는 서울 강남구에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렸다. 10여 년간 텔레마케팅 방식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다 여의치 않자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업계에서 다단계 전문가로 소문난 이모, 김모, 윤모 씨를 고문, 본부장 영업전무로 영입했다. 이들은 서울, 부산, 인천, 안산 등 전국을 돌며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노인, 주부, 실업자 등 서민들을 모아놓고 강원도 강릉에 산을 갖고 있다. 포스코 공장이 있는 데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80만 원을 투자하면 수당으로 95만 원을 돌려준다고 투자를 종용했다. 이들의 설명은 이렇다. 13제곱미터를 80만 원에 사면 사원 직급을 받는다. 이후 사원 7명을 소개해 땅을 사게 하면 수당 7만 원과 대리 직급을 받는다. 자신이 모집한 사람들이 한 단계 승진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며 8명이 승진하면 자신도 과장, 부장 등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4차례 연속 승진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받은 수당을 모으면 95만 원이란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 수법에 불과했다. 이들이 말하는 졸업을 하려면 신규 투자자 4,095명을 모집해야 한다. 결국 투자자들은 승진을 위해 자기 돈으로 땅을 사들여야 했다. 지난 7월까지 8개월간 피해자는 614명, 피해액은 68억 원이나 됐다. 서울수사경찰서는 주범 권 씨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동원의 이별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댈 사랑하게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꽃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니 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26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집권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제1야당 브라질 사회민주당의 아에시우 네비스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로써 호세프는 브라질 사상 연임에 성공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은 이날 개표 결과 호세프의 득표율이 51.64%, 네비스 후보는 48.36%로 호세프가 약 300만 표 앞섰다고 발표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재선 확정 후 이번 대선 결과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가 예외 없이 단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노동자당은 룰라 대통령 때부터 12년간 지켜온 여당 자리를 4년 더 유지하게 됐다. 노동자당은 이 기간 브라질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약 4천만 명을 빈곤 선상에서 벗어나게 해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호세프의 득표율이 낙선한 야당 후보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절반의 지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 2기 4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계속되고 있는 브라질 불황을 새 정부의 최대 장애물로 꼽는다. 브라질 경제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보고서에서 브라질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3%, 1.4% 수준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 & 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 건전성 불안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하고 있다. 개혁 이슈도 산적해 있다. 비효율적인 행정,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라는 지적을 받는 노동법, 열악한 인프라 등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다. 특히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에 호세프 측근 정치인 수십 명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어서 정치 부문 개혁은 불가피하다. 한국일보였습니다. 터키 난민 시리아 여성 등이 마약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만 전쟁의 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의 고통은 공습과 총격을 피해 달아난 이들의 삶을 여전히 따라다닌다. 특히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이 더 그렇다. 1년 전 가족과 함께 시리아 알레포를 탈출해 터키로 건너간 세마가 그 예다. 이슬람 국가 IS를 잡겠다고 덤벼든 연합군에 수년째 지속된 내전까지 만신창이가 된 고향을 등지고 나선 세만의 가족은 지낼 곳조차 없었다. 간신히 구한 터키 가지안테베 호텔은 하루 방값이 $30였다. 그러나 온 가족이 레스토랑 허드렛 일을 하고 버는 돈은 $20.
그것도 일자리를 부탁한 레스토랑 주인에게 세마가 몸을 바쳐 얻은 자리다. 요로 감염에 걸린 상태로 세마는 부족한 $10를 벌기 위해 밤엔 매춘까지 한다. 괴로워하던 남편도 수긍했다. 세마는 도움을 요청하면 터키 남성은 반드시 성적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CSM은 26일 전쟁 피난민 여성들이 또 다른 지옥에 빠지는 참혹한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매춘만이 아니다. 유엔에 따르면 터키 등으로 탈출한 시리아 여성과 아이들은 가정폭력,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제한, 강제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고 있다. 터키에서만 1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피난처도 지원도 정확한 통계도 없다. 시리아 정부는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다고 손을 뗐다. 국경 인근에서는 터키 남성이 시리아 여성을 두 번째 부인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터키에서 일부 다처제는 불법이지만 12에서 16세 소녀는 피스타치오, 17세에서 20세는 체리, 20세에서 22세는 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관행이 됐다. 중매는 아예 브로커를 뜻하는 말로 변질됐다. 결혼이라는 명목하에 여성들을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불법 밀수나 마약 판매, 인신매매 등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돈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CSM은 지적했다. 이런 시리아 여성의 한 가닥 희망은 사랑이다. 터키 남성과 결혼을 앞둔 시리아 출신의 만화는 말한다. 시리아에 남아있는 것은 피냄새뿐이에요. 터키에선 살아서 사랑할 기회라도 있어요. 당신이라면 포기할 건가요?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부패 혐의 처벌을 강화한 형법 수정안과 반테러법 제정안도 마련됐다. 법치를 강조하며 23일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후속 조처들이다. 관영신화통신은 27일 이날 개회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은 사중전후는 의법 치국을 굳건히 하려면 우선 헌법 치국을 해야 한다며 1982년 12월 4일은 전인대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날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회의에서 법치에 의거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패 혐의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새 형법은 뇌물수수 공직자가 수수행위를 적발당하기 전에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권력을 남용한 공직자의 부당이득 범죄행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등으로 확대했다. 또 단순히 금품 수수 규모로만 형량을 정하는 기존 조항에 죄질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형량을 정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형법 수정안은 또 사형 죄목도 축소했다. 무기, 탄약 소지, 위조 지폐 제조, 강제 매매춘 등 9개 범주가 사형 항목에서 제외돼 중국의 사형 선고 가능 범죄는 54개에서 45개로 줄었다. 미국의 본부가 있는 인권단체인 두이화재단은 21일 중국의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2,400여 건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도 소송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법정기관 출석 규정을 강화해 일반인들에게 문턱을 낮추었다. 중국은 법치를 강화하면서 반테러법과 반간첩법 등 안보 분야법도 강화했다. 반테러법은 국가 반테러주의 정보센터를 신설해 통합적인 정보 운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신장 위구르족들의 테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반간첩법은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에 가담해 정탐 활동을 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6가지를 간첩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일련의 조처들은 법치를 내세운 사중전후의 후속 조처들이다. 중국은 법치 강화 속에 반부패 강화, 테러 근절과 함께 법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씻으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치가 자연스레 공산당 통치의 비판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미야자와 요이치 신임 경제산업상이 퇴폐업소에 정치자금을 지출한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기업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27일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내각의 세 번째 사퇴 강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야자와 경산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의원 시절 자신이 대표로 했던 정당 지부가 2007-2008년경 외국인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히로시마현의 한 기업에서 40만 엔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받은 돈은 26일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다나카 게이슈 법무상이 중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4년 동안 42만 원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 등이 문제가 돼 사임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휘성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Yes. Real slow and PKT. Y'all know how we do it. Yeah, it's going down. I'm feeling this. Woo. Can I explain this to you? Yeah. It's all about love. 만남이란 상상만으로도 눈부신단 말의 시작. 한 잔에 진한 설레임의 향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화상의 시간. 슬며시 두 볼이 붉어진 연기들이 단풍 잎새처럼 느껴진 쓸쓸함이란 씨앗에 핀 사랑들이 무르익는 계절의 소식. 마음에 번지는 흥분과 또 넘치는 기쁨에 뿜어지는 눈물들이 며칠을 잠을 깨워 또 깨워 밤새워 내태워 해봐도 그리움 못 채워. 그저 편지만 몇 글자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만 자꾸 떠오르네. Falling love 혼자보다 외로움보다 둘의 행복함 낮과 밤은 사라지는 사랑의 이전. Yeah. 열과 성과 진심으로 전나 사랑의 결과는 기분 좋은 변화를. 믿음이라는 국도살이 박히고 더 아끼고픈 욕심에 푹 빠지고 살기 좋은 이 삶이란 이야기만 지나칠 만큼 입에 맴돌아. 달콤한 말보다 사소함을 챙길 때 맺는 두 사람의 교감. 아주 자주 아픈 말을 낳는 질투가 주는 실수는 삐뚤어진 입을 길들여 이해하기 인정하기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넓은 가슴이 즐겨 먹는 사랑은 맛있어. 달빛 젖은 쌀먹음은 세상의 선물. 지켜줄게 아껴줄게 영원의 주문. 눈 갇힌 사람 쪽을 갈라 서로 놔두어. 언제나 가슴에 품고서 모든 순간 함께. Come on. Yo, DJ, real slow. Show them what you got right now. Drop it. 웃음이 번지고 행복함은 넘치고 기쁨도 커지고. Everybody sing this song right now. 사랑은 맛있어. 달빛 젖은 쌀 먹음은 세상의 선물. 지켜줄게 아껴줄게 영원의 주문. 눈 갇힌 사람 쪽을 갈라 서로 놔두어. 언제나 가슴에 품고서 모든 순간 함께. Yeah, bring it on. Can I get a bounce to me? Bounce to me. Can I get a bounce to me? Bounce to me. What they say, put your hands up. Can I get a bounce to me? Bounce to me. Can I get a bounce to me? Bounce to me. You know, real slow, up in there. Real slow, yes, up in there. Yeah,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ou.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인가?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연금학회, 안전행정부의 안을 뼈대로 하고 일부 조항을 얹었다. 연금학회 안에다가 정부 안에다가 새누리당이 약간씩 강도를 높였다. 기본 틀은 이렇다. 보험료는 정부 안대로 현행 7%를 2016년 8%로 높이고 2018년까지 10%로 올린다.
노후연금 지급률은 공직생활기간 소득 평균액의 1.9%에서 2026년 1.25%까지 낮춘다. 소득 재분배 기능은 평가할 만하다. 두 가지 방법을 썼다. 하나는 국민연금처럼 본인의 소득에다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을 합쳐서 연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넘으면 연금이 줄고 못 미치면 늘어난다. 또 기존 수령자의 연금을 3% 일괄 삭감하지 않고 연금액에 따라 2에서 4%로 차등화한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다 같지 않다. 9급 출신과 5급 출신은 소득연금이 다르다. 공무원을 계층별로 쪼개서 하후 상박의 틀을 만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안에는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2080년까지 정부 안보다 100조 원을 더 절감한다고 자평하지만 매년 1조 5,400억 원밖에 줄지 않는다. 여전히 834조 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 충당 부채 484조 원이 별로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한계는 2006년 이전 공직생활을 시작한 현직 공무원에게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10년, 20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낮춰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률을 10년에 걸쳐 낮출 게 아니라 당장 낮추고 유족 연금 지급률을 60%에서 더 내려야 한다.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을 전체 평균 소득의 1.5배로만 낮출 게 아니라 1.3배까지 낮춰야 한다. 그래야 하후 상박의 효과가 커진다. 연금 수령 시작 연령도 더 앞당겨야 한다. 올해 퇴직한 공무원은 56세에 받는다. 국민연금보다 5년 빠르다. 56세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30% 삭감해야 한다. 새누리당 안대로 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2023년이 돼야 61세가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미 61세로 늦췄다. 40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도 당장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TF팀장 이한구 의원은 27일 브리핑에서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해도 367조 원밖에 절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별별 수단을 강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돈 834조 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관전평만 할 게 아니라 경기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안마저 하향 평준화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향후 10년간 53조 원의 혈세를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에 쏟아붓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IMF 경고장 받아든 한국경제 대비책은 뭔가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비 수준이 낙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201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쇼크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0.9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 0.86%포인트, 중국은 0.79%포인트, 인도는 0.15%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이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는 뜻이다. IMF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면 한국의 금융 부문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실질 부문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 분석대로라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 초반대로 주저앉게 된다. 올해보다 더 우울한 침체 늪에 빠진다는 뜻이다. 금융시장에선 올해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례회의에서 금리와 관련한 모종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 당국도 내년 상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미국발 금리 충격은 내후외환에 처한 우리 경제의 우한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서 맴돌고 있다. 성장 엔진인 수출도 전분기보다 2.6% 감소했다. 최근에는 산업의 뿌리나 다름없는 제조업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마당에 미국 갈 위기까지 불거지면 우리 경제는 빈사 상태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제방을 더 높이 쌓고 외환 안전판도 점검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방책은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술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통계치가 또 나왔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58.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24위다. 경제 투영이 이토록 척박하니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경제 체력은 튼튼해지기 힘들다. 우리 경제가 해외 충격을 견뎌내며 순항을 하려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암초부터 제거해야 한다. 국회에 잠자는 30개 경제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경쟁력 강화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야정과 노사가 합심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경제 쓰나미 앞에서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세계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최헌의 노래 듣겠습니다. 당신은 몰라. 여기에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가슴에 기대어 수줍던 그 모습이 세월은 흘러서 당신을 떠나고 남겨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당신은 이 마음 몰라. 어두운 밤 지새는 이 마음 세월이 흐르면 당신을 잊을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당신은 그 마음 몰라. 어두운 밤 지새는 이 마음 세월이 흐르면 당신을 잊을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넥센이 27일 목동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홈 1차전에서 6회 대타 윤성민의 극적인 역전 3점포에 힘입어 LG를 6대3으로 격파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로써 넥센은 안방에서 기선을 제압하며 한국 시리즈 진출에 중대 교두보를 확보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경우는 5전 3선승제로 치러진 역대 24차례 중 19차례로 확률 79.2%다.
LG는 호투하던 선발 우규민이 타구에 맞고 물러난 것이 뼈아팠다. 우규민은 5이닝 동안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7안타 1볼넷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6회 강정호의 강습 타구에 오른발 복숭아뼈 부분을 맞았다. 우규민의 부상은 단순 타박상으로 전해졌다. 넥센 선발 소사는 최고 구속 158km를 찍는 등 불같은 강속구를 뿌렸으나 제구 불안으로 4와 3분의 1 이닝 동안 6안타 5볼넷 3실점했다. 승부처는 넥센이 1대3으로 뒤진 6회였다. 강정호의 투수앞 안타와 김민성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맞은 무사 1, 2루에서 이성열의 적식타로 1점을 만회했다. 보내기 번트로 계속된 1사 2, 3루에서 윤성민이 박동원의 대타로 나섰다. 윤성민은 정찬훈의 145km짜리 3구째 직구를 통타 오른쪽 담장을 넘는 역전 3점 아치를 그려 일순간 흐름을 뒤집었다. 윤성민은 이날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이날 넥센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2회 박병호, 김민성의 안타와 이성열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맞은 2, 3할루에서 박헌도가 적시타를 때려 가볍게 선취점을 뽑았다. 하지만 LG의 반격은 매서웠다. 3회 연속 볼넷과 내야 안타로 무사 말루 찬스를 잡았다. 박용택의 적시타로 동점을 일군 LG는 이병규가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타를 날려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2루 주자가 홈에서 태그아웃된 데 이어 이병규가 선행주자 박용택을 2루 베이스를 지나 추월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대량 득점 기회를 날렸다. 이병규는 자동 아웃되고 좌중간을 가른 이병규의 타구는 단타로 기록됐다. LG는 4회 스나이더의 1점포로 달아났지만 그뿐이었다. 2차전은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넥센은 벤 해켄, LG는 신정락을 선발로 예고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뭉친 힘, 펼친 꿈, 탐라에서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총 47개 종목에서 3만 2천여 명의 선수들이 나선다. 제주 전국체전은 1998,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대회는 이달 초 끝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수영간판 박태환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보태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박태환은 아시안게임 직후 제주로 내려가 적응 훈련을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부상으로 금사냥에 실패한 체조 양학선과 메달을 따지 못한 역도 사제역도 명예회복에 나선다. 사격간판 진종호와 아시안게임 이관왕 고교생 총잡이 김청용이 각각 일반부 고동부에 나서고 배드민턴 이용대, 양국 오진영, 이순윤과 컴파운드 스타 최보민, 테니스 정현들도 출전해 체전 열기를 달군다. 최연소 선수 오지영과 최고령 선수 송석범 등 이색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탈북 형제인 레슬링 남대부 자유형 57kg급의 김국현과 남구부 그레코로만형 50kg급의 김주연, 청각장애 2급으로 일반 대회 출전한 사격 김태형과 최수근 등도 화제의 주인공이다. 종합 1위 싸움도 뜨겁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종합 1위를 지켜온 경기도와 정상 퇴란을 노리는 서울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 개회식은 28일 오후 6시 제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사이클, 사격, 조정, 핀수역은 제주도 외에서 열린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정호가 부릅니다. 날이 갈수록. 가을잎 찬바람에 흩어져 날리는 캠퍼스 잔디 위엔 또다시 황금 물결 잊을 수 없는 얼굴
무정한 세월이 꽃잎이 떨어지니 젊음도 곧 가겠지. 머물 수 없는 시절 우리들의 시절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 꽃이 지네. 가을이 가네.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 교육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무상급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대선 공약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우선 편성에 차질 없이 시행하고 지방자치정책인 무상급식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27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은 5천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재고토록 요청하겠다며 다른 재정 결함은 지방교육청 지방채로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등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지방교육재정엔 보통 교부금으로 전액 해결하고 대신 무상급식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내년 예산은 3조 9,284억 원 규모다. 교육감들은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료 2조 1,429억 원에 대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무상급식 재고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상황이라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대선 공약도 국가재정이 어려워 보류한 상황인 만큼 교육감 공약인 무상교육도 다시 한번 협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라오스의 합작거래소를 설립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베끼는 등 사업성 평가를 엉터리로 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월 작성된 라오스 증시 설립을 위한 현지조사 보고서는 외부 위탁 용역 보고서인 캄보디아 증시 설립 용역 보고서의 후반부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 주식 공급 및 수요 활성화, 회사채 시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라오스 보고서의 71쪽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고서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라오스로 바꾸기만 했다며 라오스 보고서 끝에 $2 정도 첨부된 것만 빼면 복사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보고서는 외부 용역으로 작성됐고 라오스 보고서보다 앞선 2007년 7월 20일에 나왔다. 라오스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가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직원 5명이 총 11일간 1,7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라오스의 한국형 증권시장의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면서 1,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합작으로 만든 라오스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국영전력회사, 국영상업은행 등 3곳에 불과하다. 라오스 거래소는 2011년 4억 9천만 원, 2012년 12억 4천만 원, 2013년 12억 8천만 원 등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위조 수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외 투자를 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 거래소의 해외 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지적한 보고서는 기초 보고서일 뿐이며 그 후 1년 5개월 동안 심층 분석을 해 리스크 보고서를 따로 냈다. 이를 기초로 최종 투자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2014학년도 대입 자소서, 교사 추천서 중 표절이거나 표절 의혹을 받는 경우가 9,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평소 TV에서 아프리카의 기아 식수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껴왔기 때문에 후원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고등학교 출신 두 학생이 각각 다른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 문구다. 두 자소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의심 수준 판정을 받았다. 대교협은 이를 두 대학에 통보했다. 2014학년도 대입 자소서, 교사 추천서 중 표절이거나 표절 의혹을 받는 경우가 9,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대교협에 자소서, 추천서, 유사도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이 결과는 각 대학에 통보됐지만 관련 학생들의 합격 여부는 집계되지 않았다. 대교협은 지난해 110개의 대학에 제출된 자소서 32만 4,020건, 54개 대학에 제출된 교사 추천서 18만 349건을 조사했다. 자소서의 유사도가 5에서 30%면 의심 수준, 30%를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분류했다. 추천서는 20에서 50%면 의심 수준, 50% 이상은 위험 수준으로 봤다. 이번 조사에서 사실상 표절인 위험 수준의 자소서, 추천서는 각각 66건과 1,599건, 표절 가능성에 있는 의심 수준은 각각 1,209건과 6,442건이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정훈의 먼 훗날에 전해드리면서 10월 2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그 이름 이별을 아쉬워하며 나의 품에 안겨 고개 숙인 너 가슴 속 깊이 간직한 내게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남겨둔 채 돌아서는 슬픈 내 모습 뒤로 울먹이는 너를 느끼며 먼 훗날에 너를 다시 만나면 사랑했다 말을 할 거야. 때로는 외로움 속에 때로는 아쉬움 속에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난 홀로